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이 35.1도, 서울도 33.4도까지 오르면서 5월인데 벌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이 뜨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남과 전남 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33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같은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내외 먼지가 쌓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또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과 함께 불조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구름이 없기 때문에 햇살이 무척 강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서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과 내륙 지방에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16도, 서울과 청주가 18, 대구가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가 30도 등으로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보다는 살짝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의 한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오르는 등 이 폭염특보의 기준인 33도를 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가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든 작물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온도에 민감한 작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맘때는요, 우리가 콩을 파종해야 될 시기인데요. 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재배를 하고 또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온의 영향이 매우 큰 그런 작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콩이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기온도 짚어주시죠. 네, 콩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지만서도요. 많은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환경에 역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콩의 생육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콩이 잘 자라는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이고 파종기와 발화기에는 15도에서 17도 이상이 좋습니다. 또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면 발화 장애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꽃이 피는 개화기와 열매가 맺는 결실기에는 30도 정도가 적정 온도이고 밤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일교차가 있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히 개화기와 열매를 맺는 결실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수량은 물론이고 품질의 향상에 유리하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속적으로 뜨거운 서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많이 오르고 또 날씨는 건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콩은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콩이 밭작물이긴 하지만 콩이 1g의 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즉 요수량은 646g으로 다른 작물보다 많은 그런 작물이기도 하고요. 또 콩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씨앗 무게의 50% 정도 되는 그런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네, 정말로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종할 때는 조금 땅이 젖어 있는 편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토양 수분이 적당할 때 파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거나 토양 수분이 적을 때는 차라리 좀 기다리셔서 비가 온 후에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콩 주산지죠. 경상북도 안동의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주말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4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27도에서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건조함을 달래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콩은 기온에 민감한 작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파종 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콩을 너무 이르게 파종할 경우에는 좋은 피해도 받을 수 있지만 웃자람이 심해서 쓰러지는 피해, 즉 도복 피해를 받기 쉽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심을 경우에는 마디수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꼬투리 수도 감소하고 콩알의 크기도 감소되어서 수량의 감소가 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파종 시기를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역별로 콩의 적정 파종 시기를 말씀드리면요. 콩 단작의 경우에는 중북부 지역은 6월 상순에 하는 것이 좋고요. 남부 지역은 6월 상순과 중순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물과 함께 콩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중북부 지역은 6월 상순에서 중순, 그리고 남부 지역은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파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각 지역별 파종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콩은 파종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콩은 밭작물로 스패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항을 만들어서 파종을 하는데요. 콩의 심는 거리는 일항 간격은 60에서 70cm, 그리고 포기 사이는 10에서 20cm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적정 제식거리는 일항 사이가 70cm, 그리고 포기 사이는 15 내지 20cm입니다. 네, 종자를 심을 때 그 깊이도 발화를 하는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콩이 파종할 때 묻히는 깊이는 발화와 출하를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종자가 묻히는 깊이는 5cm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2cm 이내로 얕게 심는 경우에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약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을 파종할 때 적정한 깊이는 3cm에서 5cm 사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콩은 밭에서 주로 재배를 하지만 요즘은 논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이 논콩 재배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는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콩이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에 논 가장자리에 50 내지 80cm 깊이로 배수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는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안동의 서우면, 풍산읍, 와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밭작물인 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콩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해충에는 더 쉽게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콩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역시 병해충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콩의 생육 초기에 병해충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수량의 36%까지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초기 방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콩은 주로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콩의 병해충 중에서요.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은요. 초기 증상으로는 새로 나온 잎맥이 투명해지고 암록색의 모자이크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후에는 잎맥 주위에 심한 주름이 생기고 아래쪽으로 말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걸린 콩 포기는 가지수와 꼬투리 수는 물론이고 콩알 수가지 줄어들어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 병은 약제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그런 병입니다. 네, 약제로 방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감염되지 않는 무병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제법이고요. 종자에 검은색 또는 갈색 줄무늬가 있는 종자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판단하시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밭을 둘러보실 때 병에 걸린 1차 전염원 식물체가 보이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발병하게 되면 약제로는 방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하는 시기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콩에서 또 주의해야 될 해충으로는 노린재류가 있는데요. 노린재류는 1년에 2번 내지 3번 발생하는 해충으로서 방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방제를 한 후에 주변에 있는 밭에서 다시 날아들어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콩 개화 후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방제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노린재는 방제가 가능합니다. 네,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초기 방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파종 후에는 더욱더 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라북도 김제시의 죽산면, 불양면, 복남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포도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잎에 군데군데 하얀 점이 생겼는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을 보니까요. 매미충 종류에 의한 초기 증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매미충은 어떤 해충입니까? 네, 이제 사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포도의 이 해충으로서 매미충이 있는데 애매미충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슬애 매미충, 그리고 이마점 애 매미충, 그리고 끝으로 검은 볼 애 매미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슬애 매미충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벌레는 5월 초순부터 7월 상순까지 나타나서 포도나무의 잎과 가실에 지백을 빨아먹는데요.
잎의 뒷면에서 번식을 하고 피해를 주게 되면 잎이 엽록소를 많이 잃어서 하얗게 변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과실의 착색과 성숙히 불량하는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입니다. 네, 5월 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 발생해서 포도나무를 위협한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슬레 매미충은요, 지금부터 7월까지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농작물의 병해충 예측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슬레 매미충의 발생 예측인데요. 주말 동안에 전국적으로 예보 단계에 머물고 강원도와 경북의 내륙 지역만 주의 단계로 그렇게 예보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의 발생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해충으로는 갈색 날개 매미충을 들 수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진해질수록 경보 수준으로 다다르고 만약에 이전까지 방제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말 동안의 갈색 날개 매미충은요, 경기도 전체 그리고 충남 해안가, 충북 내륙과 그리고 동해안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경보 수준으로 예보가 되기 때문에요. 이 해당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수준의 해충입니다. 네, 이슬의 매미충은 예보 단계에 있고 갈색 날개 매미충은 경보, 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방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애매미충은요, 4월 중순부터 6월 중하순 사이에 등록약제로 발생 초기에 방제하면 쉽게 방제가 가능한 그런 해충입니다. 반면에 갈색날개 매미충은 산란된 나뭇가지를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산란을 하지 못하도록 끈끈이 트랩을 3m 간격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알에서 약충이 부화하는 시기인 5월에서 6월 무렵이 방제 적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도 농가를 위협하는 병해와 또 방제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콩 파종과 함께 또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주말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원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 남북도입니다. 토요일에는 낮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서 무척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이 다소 끼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토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도 33도 안팎의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맘때 어울리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